우리 5장에서 나오는 놈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두 놈을 엮어도 되거든. 엮어서 한 문제로. 알죠? 근데 여기 있는 놈이 좀 많이 빡세, 많이. 예, 미리 말씀드린 여긴 부가가치세, 회계, 법인세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쪽입니다. 알죠?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하나 딱 올려놓을 겁니다. 특히 간주공급이요. 그래서 간주공급 혹시 잊어버렸으면 제발 좀 보세요. 제가 하나 올려놓을 테니까. 알죠? 간주공급 잊어버렸다. 우리 회계 1급 때 배워요. 또 세무 2급 때. 알죠? 잊어버렸다라고 하시면 그거 안 보시면 또 7장에서 무너집니다. 7장도 여러분 간주공급 관련이 있거든요. 알죠? 보고 오세요. 자, 401페이지 제1절 수익금액 조정명세서라고 있죠? 거기에다가 회차죠, 회차. 좀 많아요? 좀 많습니다. 많아요. 자, 거기에다가 79, 그 다음에 81, 그 다음에 85, 그 다음에 84, 그 다음에 86, 그 다음에 90, 그 다음에 92, 그 다음에 95, 그 다음에 98, 그 다음에 101, 그 다음에 105. 다시 한번요. 79, 81, 84, 85, 86, 90, 92, 95, 98, 101, 105. 자, 그 다음에 405페이지가 아니라 400 몇 페이지야? 9페이지, 409페이지. 자, 409페이지에 제2절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있죠? 자, 거기에다가도 회차 좀 적어주세요. 자, 79, 그 다음에 82, 그 다음에 85, 그 다음에 86, 그 다음에 90, 그 다음에 92, 그 다음에 95, 그 다음에 98, 그 다음에 101, 그 다음에 105. 다시 한번 79, 82, 85, 86, 90, 92, 95, 98, 101, 105.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더럽게 열심히 하라는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저 거진 출제 많이 해요. 진짜로. 출제 1, 2순위 많이 다툽니다. 혹시 그 PPT로 보시는 분은요. 5장 가셔야 돼요. 5장. 5장짜리. 자, 127페이지고요. 교재는. 자, 보시죠. 자, 권리 의무 확정주의는 뭐냐면, 자, 우리가 회계에서는 여러분들 그 회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볼 건지는 발생주의 쓰죠. 발생주의. 그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법인세 입장에서 어느 연도에 어느 사업연도의 입금이나 송금으로 볼 것이냐라는 걸 나타내는 게 우리가 권리 의무 확정주의입니다. 말 그대로 얘예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세법 권리가 확정되면 입금이고 의무가 확정되면 송금으로 보겠다라는 거고요. 이건 소득세도 똑같습니다. 소득세도. 소득세든 법인세든 어차피 소득에 대한 세금이니까 권리 의무 확정주의를 씁니다. 요거를 뭐 이렇게 딱히 여러분들 시험에 내진 않아요. 물론 말 문제로 낼 수 있지만 어렵진 않잖아요.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각각의 동네마다 자산을 판매하며 어느 년도에 입금으로 볼 거고, 어느 송금으로 볼 거고, 그 다음에 용역을 제공하면 입금 송, 그러니까 각각의 파트마다 우리가 어느 년도에 입금이냐 송금이냐가 있어요. 알죠? 이 중에서 제가 실기하고 관련돼 있다라는 건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죠? 왜냐면 법인세가 말 문제를 다 대비하기 너무 어려워요. 알죠? 자, 보시죠. 자, 여기. 아마 여러분들이 교재 보실 때는 막 좌동 이렇게 돼. 좌동. 자동이라 돼 있죠? 그럼 자동. 자동이 자와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왼쪽과 동일. 알죠? 그러니까 만약에 회계가 왼쪽에 있고 법인세법이 오른쪽에 있는데 좌동이면 기업회계 기준 왼쪽하고 같다는 뜻이에요. 해보자. 자, 일단 자산의 판매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배우셔서 뭐 딱히 실기하고는 관련이 많거든요. 이 세 가지? 근데 이 세 가지를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이미 회계 때 배우시니까. 빨리 할게요. 자, 우리가 상품의 판매 있죠. 여기서는 단기할부입니다. 자, 상품을 판매할 때는 아마 여러분들이 회계에서 배우셨을 때 인도기준 쓴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맞죠? 똑같아, 법인세도. 됐죠? 자, 그리고 시용 판매. 그럼 시용 판매는 아마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한 날에 우리가 수익으로 보죠. 똑같습니다. 맞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위탁 판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씩 위탁 판매라고 내지 않고요. 위탁 판매하고 같은 말이 있어요. 뭘까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위탁 판매하고 같은 말. 적송품이라고 할 때가 적송품. 맞죠? 우리가 이제 쌓아서 보낸다라고 해서 옛날에는 물건 쌓아서 보냈거든요. 야, 너 새끼야 대신 좀 팔아줘 라고 할 때, 맞죠? 적송품이라고 나와도 여러분들 위탁 판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적송품이라고 주지만 수탁자한테 요 말이 보면 아 이거 위탁 판매구나 약간 이런 건 바로 알아챌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수탁자가 고객에게 재화를 판매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수익 잡잖아요. 맞죠? 그러고 그 다음에 요 자산의 양도손익은 말문제, 자산 양도손익하고 장기할부는 말문제지 실기하고는 관련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문제 대신에 요 장기할부 말문제는 꽤 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좀 주의하실게요. 자, 해보자. 자, 자산의 양도손익은 여기서 자산은 여기 상품이 아닌 나머지 자산 얘기합니다. 알죠? 자, 뭐냐? 원칙이 이거예요. 원칙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상품이 아니면 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대가를 나누어서 받죠, 여러분들. 특히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거래 일반적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금 청산일은 뭐냐면 잔금. 그래서 잔금 받는 날이 원칙이 내가 이제 뭐예요? 내가 이때 이제 권리가 확정이 되죠, 여러분들. 그렇죠? 잔금 받으면 이제 넘겨주면 되는 거잖아요. 돈 받을 권리가 잔금을 받게 되면 이제 끝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잔금 청산일이고요. 예외는 뭐냐면 예외는 내가 이제 소유권 이전을 먼저 해준대요. 네, 부모님이면 가능하겠다. 현실에서는 없겠죠. 누가 잔금도 안 받았는데 소유권 넘겨줘. 맞죠? 부모님이어도 좀 무섭죠. 최근 들어가지고. 양아치인가? 맞죠. 요즘 막 그 있잖아요. 막 구하라 씨 그것도 있고 막 등골 빼먹는 사람 있잖아. 부모님도 그죠. 아무튼. 자, 그 다음에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뭐냐면 우리가 부동산은 인도라는 표현 쓰죠. 부동산, 아니 동산. 기계장치는 인도한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 부동산을 인도한다라는 표현이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인도하면 들어서 넘겨야 되거든요. 건물 들어서 넘기는 사람은 거의 뭐야? 헐크죠, 헐크. 그래서 사용 수익일은 그냥 열세 넘겨준 날 정도? 맞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 날 중 빠른 날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알죠? 그 문구로 찾으시면 됩니다. 알죠? 자, 그 다음에 장기할부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 일단 이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되게 어렵죠. 이게 조선말이냐 한국말이냐 뭔 말이냐 이거 설명해야 돼요. 알죠?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이거 뭔지. 자, 장기할부 일단 외워주시는 거예요. 가끔 장기할부 말문제 내니까. 뭐냐면 일단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해서 지급을 해야 되고요. 이게 할부 개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조심하실 게 가끔 1년 이상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거 좀 주의하실 게 낚시를 몇 번 냈거든요. 뭐냐면 이 1년을 따질 때 우리가 할부 같은 경우에는 인도부터 먼저 하죠. 그래서 인도일부터가 아니라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따집니다. 다음 날부터 마지막
할부대금 받은 날 있죠? 수령일까지가 1년 이상이에요. 아마 교재에도 그렇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아마. 교재 그렇게, 인도일에 다음 날에 적혀져 있나, 교재? 이거 시험에, 저번에 웃겼을 때, 인도일이라고 해서 낚시를 팠어요. 야, 이런 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약간 좀, 낚시를 파도 실제 업무하고 관련되어 있는 낚시 파면 이해하겠는데, 그죠? 이런 거 가지고 낚시 파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지? 그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힘이 없죠, 근데. 가가지고, 저자들, 이거 너무 아닌 것 같아요. 좀 약간 그 일타 강사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와, 이거 좀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 막 투정해 주던데. 예전에 한번 그 뭐지? 전한길 선생님인가? 그 공무원 역사 가르치는 분인데, 국사 문제 이상한 거 냈어요. 막 4월달, 5월달, 6월달, 이 순서 물어보는 거. 그거 막 고려시대 때 이거 순서를 알맞으고서, 그래가지고, 욕 개쳐먹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쓰레기 같은 새끼야. 이렇게 욕했거든. 그랬더니 이제 다시 이렇게 안 내더라고. 좀 제가 힘이 없네요. 조심하실게. 다음 날부터 따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요런 말이 뭔지 설명 좀 해볼게요. 요거까지 한번 해보죠. 요거까지. 요 사례 가지고. 여기선 용어 좀 정리하려고, 용어 정리 좀. 자, 보실게요. 자, 일단 비중소기업. 됐죠? 중소기업도 여기서 같이 설명해버릴까, 그냥. 한 방에.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관련 학과이시거나 재경관리사를 하셨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세무 1급 때 재무회계 쪽의 사채에서 이제 현재가치라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가 아니시거나 그러시면 요 현재가치라는 걸 지금 모르실 수 있어요. 그냥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 좀 해주세요. 나중에 이제 재무회계 쪽에서 배우시게 될 거니까. 아셨죠? 뭐냐면, 자, 내가 이제 이때 물건 얼마짜리를 인도했냐면 1,000원짜리를 인도한 거예요. 이때 1,000원짜리 물건 있죠? 물건 1,000원짜리를 인도를 한 거예요. 근데 장기 할부니까 이때는 대가 못 받았겠죠? 그러니까 1,000원짜리만 인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X1년도에 500원 받기로 약정했고요. 그리고 X2년도에 500원 받기로 약정을 한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예. 자, 그랬을 때, 자, 이렇게 우리가 그 물건의 실제 금액은 1,000원짜리죠. 맞죠? 이 1,000원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명목가액이다라고 해요. 일단 명목가액을 쓸게요. 근데 현재 가치는 뭐냐면, 보시 현재 가치 일단 설명드려야 명목가액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회계는요, 기간이 장기죠. 기간이 장기면 이건 분명히 수익은 어차피 1,000원이 똑같거든요. 맞죠? 왜냐하면 받기로 한 금액도 1,000원이고 어차피 물건 인도한 것도 1,000원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1,000원이 다 수익은 똑같아요. 모든 게. 똑같은데 회계는 중요한 게 우리가 법인세야 그게 영업의 수익이든 영업수익, 매출이든 어차피 세금을 올리는 거니까 상관없죠. 근데 그 회계에선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매출이냐 영업의 수익이냐 진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에서 장기 할부 판매면 이자 수익과 매출 요소를 구분하라라는 거예요. 할부면 이자 요소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왜냐면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이니까 기업의 성과평가할 때는 안 중요합니다, 회계에는. 하지만 매출은 그 기업의 성과평가를 되게 중요한 정보죠. 그렇게 하라라는 것은 장기면 항상 미래의 금액을 지금의 가치로 환원을 시켜요. 그래서 계산합니다. 그걸 현재 가치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도할 당시 입장에서는 1년 넘어가잖아요. 기간이. 그러면 12월 31일 날 받기로 한 500원 있죠.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요. 이렇게 땡겨요. 요 날짜로 이렇게 땡깁니다. 땡겨 이렇게. 땡겨 이렇게 해요. 땡겨서 요것의 가치를 계산을 해요. 알죠? 그래서 마치 여러분 이거 있죠. 너 지금 500원 너 지금 1억 받을래? 5년 뒤에 1억 받을래라고 하면 지금 1억 받는 거 선택하죠. 왜냐하면 미래의 금액은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당연히 작아요. 맞죠? 그래서 했더니 얘가 현재 가치가 700원 나왔대.
이거는 계산하는 게 산수지 회계는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산수입니다. 그 이자, 단위, 복리 막 그렇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할 거예요. 했죠? 그랬더니 현재 가치가 700원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현재 가치는 말 그대로 지금의 가치로 요 매출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 쓸게요. 여기다가 좀 구분할 게 뭐냐면 어떻게 돼 있나? 뭐냐면 요게 요거예요. 뭐냐면 여기다 그냥 쓰겠습니다. 안 띄우고 차라리 이게 나겠죠? 뭐냐면 우리가 명목가액 있죠? 여기다 쓸게요. 명목가액은 어떻게 잡냐면 명목가액은 우리가 X1년도, X2년도 있으면 요 명목가액은 내가 인도한 물건은 1,000원짜리죠. 이 1,000원짜리를 X1년도에 인도했죠. 현재 가치 안 한 금액을 명목가액이다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법인세는 좀 이따 하겠죠. 법인세는 명목가액이 원칙이거든요. 왜냐면 법인세는 야 현재 가치는 그거 주관적이잖아. 실제로 사실된 정보 아니잖아. 맞죠? 현재 가치 엄밀히 가면 여러분들 좀 추정이 들어가요. 정확한 아니죠. 현재 가치가 어디 있어? 그거 어떻게 알아? 사람이 명확한 거니 1,000원짜리 물건이 1,000원짜리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명목가액은 X1년도에 매출은 1,000원이고 X0년도에는 수익이 없어요. 맞죠? 그냥 명목가액 그 인도한 금액 자체를 그 년도에 수익을 왕창 때리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현재 가치는 뭐냐면 현재 가치 인도 기준이라고 해요. 현재 가치는 뭐냐면 아니에요. 우리 기업의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출 요소와 이자 요소로 나눠야 돼요. 그죠? 그래서 X1년도에 현재 가치 한 그의 매출. 알겠죠? 그럼 나머지는 할부 이자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2년도에 이자 수익 300원. 이렇게 보는 게 현재 가치 인도 기준입니다. 이해되시는가요, 여러분들? 이렇게? 어차피 끝까지 가면 둘 다 매출이 수익이 1,000원 똑같아. 그렇죠? 차이 없어, 여러분들. 말 문제 낸단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회수기일 도래 기준 있죠? 회수기일. 회수기일 도래 기준은 뭐냐면 말 그대로 받기로 한 날 때마다 수익 잡으라는 얘기예요. 받기로 한 되게 간편하죠, 여러분들? 요때 X1년도에 500원 받기로 했죠? 그럼 X1년도에 매출 500원 줘라는 거야. 그 다음에 X2년도에 매출 500원 적으라는 겁니다. 되게 간편하죠? 이거 인정하지 않을 때 원칙이요. 중소기업 아니면 인정하지 않아요. 회계는 미친놈 이런 거 왜? 네가 회계를 왜 배웠는데? 내가 어떻게 가르쳤는데? 너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니 이놈 새끼야? 재미없어요? 이런 실력이 쓰레기네 이렇게. 그래서 중소기업 아니면 너희들 야 중소기업에 취직했으면 넌 회계를 어느 정도 하는 놈이잖아. 현재가 제놈 새끼야 이렇게. 원래 현재 가치예요. 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자 보실게요 여기. 됐죠? 이게 무슨 말인지? 됐죠? 그럼 다시 앞으로 갈게요. 그러니까 다 놓고 보면 수익이 전체 다 얼마예요? 1,000원이에요 1,000원. 알죠? 1,000원인데 이게 그러면 뭔가 의미가 있으니 나누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X1년도에 세금 덜 내고 싶어. 그러면 회수기일 도래 기준 하면 됩니다. 그때 500원 같이 되니까 어차피 다 X1년도, X2년도에 걸쳐서 다 1,000원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건 맞지만 X1년도에 회수기일 도래 기준 제일 적게 내잖아요. 맞죠? 이해되심? 자, 보시죠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가요. 여기 보시면 됩니다. 요거 뭐냐면 자 여기 갭은 기업회계 기준이에요. 기업회계 기준 알죠? 기업회계 기준은 우리 외우는 게 아니죠. 우리는 기업회계 기준이 아니라 세법을 알아야 돼요. 기업회계 기준은 현재 가치 인도 기준입니다. 원칙이요. 알죠?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성과평가해야 되니까 기업을. 하지만 세법은 명목가액 인도 기준입니다. 닥쳐라. 현재 가치 하지마. 무슨 현재 가치 해놈 새끼야. 그렇죠? 우리는 명확한 게 좋다. 그렇죠? 요게 원칙이에요. 근데 만약에 장부에서 현재 가치 쓸 거잖아요. 왜냐면 거긴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다를 거죠. 그럼 늘상 세무조항을 물론 X1년도, X2년도와 놓고 보면 똑같지만요. 그 연도마다 세무조항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편해. 그래서 세법이 양보한 거예요.
그래, 너 현재가치 인도 기준 했어? 현재가치 인도 기준 수용. 알죠? 그래서 이거 예외일 거야, 예외. 예. 근데 명목가 인도 기준 했대. 얘가 회계를 안 배우거나 세법밖에 몰라. 그래서 저는 1,000원밖에 몰라요. 1,000원 적은 거 X 1년도에. 그럼 세법은 야, 역시 너는 회계보다는 세법을 좋아하는구나. 그럼 우리 따라가는 거 명목가에 갑니다. 알죠? 근데 아까 우리 중소기업이면 회수기일 도래 기준 인정한다면서요? 중소기업만. 예, 그래서 중소기업 너 회수기일 도래 기준 썼어? 그럼 넌 회수기일 도래 기준 해줄게. 그럼 뭐예요? 장부에서 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근데 시험에 원칙에 다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알죠? 제가 지금은 좀 제 입으로 좀 그렇게 얘기하기 그렇죠. 좀 쉽게 이렇게 설명했지만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면 말이 참 개같이 나와요. 진짜 뭔 말이야. 한국말 진짜 나중에 문제 읽어보시면 진짜 한국말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말 문제입니다. 뭐냐면 여기 그래서 여기 있어요. 여기 법인세. 어디가 여기 있죠, 여기. 그래서 지워도 되죠, 저거. 뭐냐면 요거 원칙은 명목가액 인도 기준이에요. 있죠? 원칙은 명목가액 인도 기준. 근데 특례는 뭐냐면 특별히 인정하는 사례다라는 뜻이에요. 예외입니다, 예외. 항상 특례에 나오면 예외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현재 가치를 수용. 알죠? 현재 가치 수용. 그리고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도래 기준까지 인정. 그래서 중소기업은 뭐가 가능하냐면 내가 중소기업에 다니는데 나는 회계를 좀 해. 단지 부모님을 빨리 봉양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중소기업 취직을 했어. 그래서 나는 현재 가치 막 쓴 거예요. 아셨죠? 현재 가치를 썼는데 사장님이 갈구는 거야. 이놈 새끼야, 너 회계 배웠다고 이거 썼는데 난 지금 세금을 덜 내고 싶단 말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아까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 세금 제일 덜 냈죠, X 1년도에. 맞죠? 그러면 신고하면 가능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소기업은 혹시라도 우리가 장부에 명목가액 인도 기준이나 현재 가치를 썼다면 나중에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세무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시킬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또. 알죠? 신고 조정으로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중소기업의 특례. 이거 말 문제만 내요. 말 문제만. 알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왜냐면 숙제까지 내려면 6시에 끝내야 되니까.